팟캐스트 파랑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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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간 정신교육은 잊어라. 젊고 순수한 파랑담배. 예,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오는 길에 느껴지는 게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번 주엔 되게 쌀쌀한 늦겨울의 느낌이었는데요. 계절의 흐름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군부대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죠. 예, 풀도 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손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진지공사, 충계진지공사. 자, 그리고 이때 되면 또 뱀의 독은 어찌나 더 세지는지 이 뱀독 조심해가면서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은 계절이에요. 군인들한테는. 우리 장병들한테는 상당히 봄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그 군대 작업 그리고 우리 장병들을 그 아주 사적으로 부리는 나쁜 지휘관들의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은 준비를 해오셨겠죠. 우리 두 패널분들. 자, 주제에 앞서서 저번 주 방송에 대한 댓글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젊고 순수하신 분. 예, 젊고 순수한 밀덕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베스트 독자 댓글. 탄젠트님. 아우, 단골 손님이에요. 예. 잘 써주시더라고요, 항상. 많이 올려주시겠죠, 그리고. 화강암 신형 전투복 2011년 9월, 10월 당시에 지급받았습니다. 화강암 전투복이 구형 전투복보다 괜찮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점이 나오더군요. 첫 번째, 제조사별로 차이가 엄청나는 전투복. 특정 업체 전투복은 벨크로나 박음질 마감이 우수했던 반면 다른 모업체는 중국제 짭퉁인 줄 알았답니다. 심지어는 물 빠짐부터 실밥, 벨크로 테두리까지 다 풀려버리는 문제를 보였다네요. 두 번째, 팔주머니. 하절개 소매를 접을 때 해공군 해병대 전투복은 어느 정도 팔주머니 활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나 육군 전투복은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 부대 마크 달라고. 그렇죠. 예. 하절기 소매를 접으면 팔주머니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레모. 이거는 신기하게 제조사가 같은데도 같은 호스로 표기된 사이즈인데도 베레모 크기가 제각각이었다네요. 그 때문에 이걸 쓰고 다니는 병사들 스타일도 화가 스타일, 스머프 스타일, 심지어는 유치원생 스타일, 별하별 이상한 스타일이 많이 창조됐답니다. 아, 뭐 개성적으로 좋네요. 아, 좋네. 아우, 그냥 그 꼼수 노리신 거 아닌가? 병사의 개성을 살려주기 위해. 싸지를 사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복불복이다 뭐 이런 거. 아, 자, 그리고 우리 육중한 이치현 씨. 예, 안녕하십니까. 육중한 덕후 이치현입니다. 네, 저는 지난 그 방송 7회에 소개됐던 동네 병신님. 아, 드디어 실체를 밝히셨네. 드디어 이분이. 예. 그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7회 방송에 사연을 보냈던 동네 병신입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나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려 합니다. 정비와 정비복 일단. 이거는 피복 판매소에서 피복 구매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특수 피복으로 분류돼서 소속 전대나 대대 군수 쪽을 통해서 지급을 받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표준 채용인 근무자들도 제때 보급을 받지 못하는지라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 확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성적인? 네. 다른 기지에 있는 동기나 보급사들을 통해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대 밖의 시장에 있는 군수품 상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써야 될 물건들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라는 게 국방비 다 받아서 어디다 쓰나? 아, 네, 우리가 낸 세금 다 어디 가는 걸까요, 이거?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외국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뭐한 이야기겠지만 그 입고 쓰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개인 구매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개인 피복이에요. 개인이 입는 건데 이걸 지금 부대 피복이나 특수 피복으로 잡아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정비복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히 개인 피복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인데 이게 그렇게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면 과연 이분들의 그 업무상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이 될지 참 문제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들 이야기를 나왔는데 전 저번 방송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었어요. 네. 어떤 거였죠? 우리 군이 4월 1일부로 이제 4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될 건데 약장을 현행 36개에서 61개로 늘린답니다. 많이 늘리네요. 약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받은 훈장이나 포창이나 경력을 이 보면 가슴에 이렇게 보면 알록달록해서 벽돌처럼 쌓아 올리신 거 있죠? 네. 그게 약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는 이유가 초급 간부들의 군복에 대한 명예 자긍심을 높여주겠다고 이제 생긴 건데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무엇일까요? 보도 자료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의문의 약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위국 헌신상과 MIU상을 받은 사람에게 약장을 붙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예. 말만 들어서는 그러네요. 근데 이 위국 헌신상은 어디가 주느냐? 조선일보.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리고 MIU는 이게 제목이 Man in Uniform 영예스러운 군복상인데 이거는 동아일보. 언론사가 이제는 훈장을 줘요 군인들한테. 와, 힘센 언론사들이네요. 아주. 그걸 대표하나 봐요, 아주.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건데.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보수 언론이 그 언론사의 색깔에 맞춰서 군인들에게 상훈을 준다. 그리고 그 상훈을 당당하게 자기의 유니폼인 유니폼에다가 제복에 표용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초급 간부라 그랬는데 여기서 부사관들은 또 빠집니다. 직책장이라는 게 소대장, 중대장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대장, 중대장이 대부분 장교고 부사관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임원사 표지 하나밖에 없어요. 주임원사 근무장. 부사관도 그러면 뭐 군생활 20년, 30년 한 부사관들만 달고 하사 중사들은 아무것도 달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간부들도 일단 배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맹점이. 병사들하고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병들의 휘장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미국처럼 그 우수 보병기장이라든가 엄격하게 군에서 인정을 해서 달아주는 명예의 기장들이 우리는 병들한테 없는데 그냥 간부들만. 그리고 우리는 병들이 예복도 근무복도 없잖아요. 없죠. 거의 없죠. 예, 정복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명예를 더 높인다기보다는 계층 간의 계림만 더 둔다라는 건데 이 발표가 저희 방송하고 나서 나와서 이야기를 좀 짚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여튼 뭐 저번에 군복에 관련된 댓글하고 부연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네. 예. 들어가보죠. 오늘 주제 사병인가 사병인가. 자, 근데 우리 게시판에 이걸 예고를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사전 댓글을 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사연들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진지공사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된 댓글부터 네. 소개를 해보죠. 장고님이 보내오신 댓글. 군대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진지공사 썰. 10여 년 전에는 식목일이 휴일이었습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저는 식목일에 빨래 나고 개인 정비하면서 놀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쉬는 날에도 작업을 하라는 즐거운 소식이. 작업 내용은 무려 연병장만한 크기의 지역을 평탄화한다는 것이었죠.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작업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산 쪽에 흙을 2돈 반 트럭에 싣는다. 2, 평탄화할 지역에 흙을 붓는다. 3, 그 흙을 장갑차로 다진다. 요약하니 간단한데 부대 초소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무려 350명 정도가 하루 종일 속업니다. 좆뱅이 치면서 일을 했는데 기승전 나왔죠. 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업 종료 30분 전쯤 포크레인 2대와 불도저 1대가 공병돼서 파견을 왔더군요. 그 기계 3대 투입한 지 30분 정도 지나니 350명이 아까 하루 종일 했던 작업량 육박하게 해치워버리거든요. 우와. 그리고 딱 하루 정도 더 그것들이 목표치 완성! 우와, 기계의 위험이란 진짜 군대는 단무지 집단의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작업하면 진지공사죠.
이거 보니까 그 작업의 압박감이 확 느껴지는데, 근데, 이거 뭐, 그냥 작업에 빡신 거고, 우리 뭐 사병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조금 뭐, 그렇긴 하죠. 정말 지랄 같은 작업, 간부들의 아주 지랄망상한 그런 사연 없어요, 혹시? 이게, 이런 사연이네요. 미래소년 곤란님. 미래소년 곤란. 네. 미래사년 곤란이 아니고. 네, 그렇죠. 블럭 만드는 공장에 일주일 정도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예? 군인이요? 네. 왜? 건물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그 블럭이 필요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4명 정도가 총 2주 동안 했던 것 같다고 하네요. 4명 2주 동안? 네. 이것도 일단 또 미스터리한데. 네. 가장 몸이 편했던 건 그래도 만드는 건 기계가고 옮기려는 건 지게차가 하는데 문제는 그 블럭 만드는 걸 쌓으려면 네. 나무 받침대 수십 개가 필요한데 네. 그걸 하루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네. 그래서 한마디로 노동력을 팔아서 사온 거죠, 이게. 그 나무 받침대 그거 힘드니까 그거 업체에 대신해주고. 그렇죠. 그 대신 만들어 가니까 그거 노동력 퉁 까고. 그냥 우리 가져갈게. 그렇죠. 요렇게 된 거네요. 네. 요거는 진짜 그 병력을 사적으로 쓴 거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는데 뭐 그래도 뭔가 좀 뭐 센 게 없네. 두 사람이 뭐 조사한 게 이거밖에 안 돼요, 뭐. 당신 군생활 장교로 했잖아. 당신은 사비라도 한번 떠봤어? 또 갑자기 왜 또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래요, 사람 무한하게. 제 말 틀렸어요? 에? 이보세요. 티타뚱뚱해서 작업도 못할 것 같은데, 태스가 왜? 이 양반 당신하고 나온 도찐 개찐이잖아. 왜 그래? 그런가? 뭐 공격을 하시니 뭐 제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저 나름 작업 열심히 했어요, 진짜. 상상 초월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뭐 그래서 제 이야기 듣고 싶으신 겁니까? 예. 당연하죠. 또 내 얘기가 나면 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또 뒷목 잡고 넘어가는데 어떤 것부터 해드려요? 그 무서운 중대장 있었다며요? 서대장 시절에. 조대 이평전. 예. 저의 불후의 평전이죠. 예. 일단 그 조대 이평전에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당한 거예요. 간부도 이렇게 사적 운영 당할 수 있다. 와. 병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예, 아마 좀 이런 부분이 새로우실 거예요. 간부가 정말 어떤 일이었냐면 야간 이제 당직 근무를 쓰고 다음날 주간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중대장이 그때 또 뭔 일이 있었는지 비옥회에 있더라고요. 난 자야 되는데. 근데 잠시 들어오래요. 들어갔는데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가리키더라고. 예, 이랬더니 뭡니까? 이러니까 하선만이 컴퓨터가 이상해 고쳐줘.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들어봐요. 네. 내 이야기를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컴퓨터를 켰죠. 근데 부팅이 안 넘어가. 암만 생각을 해도. 보니까 이게 하드하고 메인보드가 나간 거예요. 그 당시 2002년도인데. 그래서 난 컴퓨터 잘 모르는데 우리 중대장님 더 모르시거든. 컴퓨터 전원은 넣고 그거밖에 모르시고 채팅밖에 못 하시는 분이야. 그 안에서 여자친구하고 채팅하시는 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보고 컴퓨터를 고쳐내래. 오늘 자기 여자친구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지, 채팅으로. 그래서 내가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중대장님, 혹시 전원 끄실 때, 안전하게 시스템 종료를 하시고 끄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야? 앞이 깜깜하더라고. 그래서 중대님 그걸 안 하시면 컴퓨터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그건 모르겠고 고쳐. 그래서 이게 못 고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대장 비옥회 들어와가지고 혼자 딱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쇼를 했죠. 무려 장장 6시간 동안. 6시간? 와.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중대님한테 고개를 돌리면 진짜 읍소를 했어요. 전하, 이 컴퓨터는 마탱이가 갔사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야, 택시 타고 속초 가서 고쳐와라. 어이쿠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꽂힌 게 하나 있고. 차라리 빨리 보냈으면 시간은 절약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작업 관련돼서 이제 황당했던 거는 이거는 부연대장 편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곰연대장 아시죠? 예, 대강 들어봤죠. 이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그 부연대장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그런데 대령 진급을 못 하셔서 이모기가 되셔서 부대 한직인 부연대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대포 중이시군요. 네, 대포 중이죠. 대령을 포기한 중령.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원래 우리 그 신병교육대대에서 제가 중대장 할 때입니다. 원래 제 대대장이 아니었어요. 대대장님이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자기 보직 끝났다고. 후임자 없는데. 그러니까 땜빵으로 들어온 양반이에요. 연대에서도 할 거 없지. 신교대 왔는데도 할 거 없는 거예요. 책임감을 안 가져. 그러니까 이 양반의 주 관심사는 놀이야. 유흥. 신교대대를 신교랜드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교랜드를 만드는데 일단 이분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작업 관련돼서는. 우리 병사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양반이 이루신 여러 업적 중에 가장 재미났던 거는 우리를 그 윈블던 테니스장을 만드셨다라는 거. 윈블던 테니스장을 만들으셨어요. 이게 당시 우리 대대에 테니스를 치는 간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 중대장을 할 텐데 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 대대장님이 마라톤을 좋아하셔서 그때는 우리는 보급로 뽀송뽀송 작전을 했거든요. 보급. 말만 들어도 탁 그림 그려지네. 대대장님이 러닝 하셨을 때 들여 밟으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본부 중대장으로서 제가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장 신경을 끄고 살았는데 이 양반이 완전히 테니스 광이야. 심지어는 그 중대장들 업무 나가 있는데 그 사격 통제하고 수리탄 던져 나가잖아요. 원래 그건 중대장 필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 쪽수 모지라니까 수류탄 소대장한테 맡기고 내려온나 테니스 라켓 들고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정신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부대 업무를 안 해. 그만큼 자기 만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장을 관리했는데 엉망이잖아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테니스장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건 고운 모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이 없어야 되고 그 위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고운 모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금물로 뿌려져서 다져줘야 되는 작업을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 롤러 갖고 다지는 건 안 했어요? 롤러 그거 하죠. 저기 출애굽에 나오는 피라미드 짓듯이 그 개노에 대듯이 그 무거운 롤러 낑낑거리고 끌고 다니죠. 예. 저도 많이 끌어봤는데요. 하여튼 이 작업을 하는데 이 문제는 본부중대 병력이 아시다시피 개원이다 뭐다 나가고 경비소대 한 개 있는데 경비소대가 당시에 15명이었어요. 근데 파견 나가고 해서 근무자를 2명이서 이교대로 계속 떼빵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작업 인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무지를 한 명만 세우고 어이쿠야. 말뚝을 세우고 유병조장은 우리 나이 많으신 행정보관님 가시고 그래서 말뚝을 세워놓고 머리를 쥐어 짠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둘이서 이제 연락에 채를 칩니다. 모래 작업을. 그건 도저히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제 힘들다. 그러니까 신의 계책. 작전의 계책이신 우리 작전장님께서 한마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현재 신교대대 내에 있는 모든 신병들은 내무실에 있는 방충망을 뜯어서 테니스장 앞으로 집결할 것. 근데 그때 몇 월이었어요? 그때가 아주 날 따뜻한 7월. 모기 엄청 많았대네. 야, 모기 회식. 그래서 그걸 뜯고 와서 삽을 뜨는데 겁나게 이제 애들이 반대급부가 없으면 요즘 애들 안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낸 게 뭐냐면 제 아이디어가 공식적으로 담배를 피게 해주겠다. 와. 상위 10%에 한해서. 큰 거 쏘셨네. 네, 작업량 맞추는 놈 상위 10%에 한해서 담배를 걸겠다 했더니 이야 우리 신병들이 나 그렇게 일당백이 터미네이터인 줄 몰랐어요. 팔이 그냥 아주 그 건설 현장에 탁탁 치는 거 있죠. 그거 네. 진동 마이크로미터에 빠바박 치는 거. 네. 그것처럼 채를 채내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제가 이제 아주 인상 깊게 해본 적이 있죠. 참 인상 깊었네 진짜. 네네. 그리고 뭐 다른 하여튼 사적 작업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가장 짜증나는 건 그때 제가 작업 때문에 무릎이 안 좋아요. 지금도 관절염인데 중2 때 다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제대할 때 이게 공상 처리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군병원에 갔는데 기록이 뭐라 된 줄 아세요? 중2 때고 다쳤대. 뭐야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원놈이 그렇게 한 거야 그거 도대체. 나도 모르죠. 하여튼 나는 그래서 참 보고 이제 작업이라는 게 꼭 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가 멋대로 하는 것들.
그 제가 받은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분도 간부셨던데 저하고 똑같이 본부중대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주위에 항상 그 4월이 되면 이렇게 개나리들이 3월, 4월 되면 이쁘게 펴셨답니다. 펜스에. 그게 또 부대가 근데 주둔지가 엄청 컸대요. 다른 부대보다. 근데 지나가시던 연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대. 저 개나리가 산만하니 저걸 뜯어다가 딴 데로 옮기자. 개나무랍니다. 개나리 나무가 무려 한 100번 정도가 있었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와? 와. 100번 정도. 근데 개나리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걸 뺐는데 병력이 없어서 자기하고 병력 둘이서 같이 2명이? 네, 이렇게 3명이 해서 1인당 한 30번 정도를 뽑은 거죠. 아이고야. 가능해요, 그게? 예? 그게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군대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 그래서 30번을 뽑아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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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빰빠밤 투스타 산원장 등장. 산원장이 이러셨답니다. 너 뭐하냐? 개나리 뽑는데요. 왜? 연대장이 빼라 했는데요. 아니야. 도로쿠스 심어. 그래서 도로 심었대. 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수분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는 수분 공급조가 투입됐대. 네. 물 줘야 되는 거를. 수분 공급조. 뭐 하여튼 이런 나무 보니까 우리 게시판에도 제가 그래서 저기 뭐 댓글을 달았지만 그 보니까 그림으로 올라오셨어요. 우리 게시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시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사단장의 나무. 참 외로운 군인 4명이서 이게 6명이에요. 6명. 예. 6명이 쌍시읍뼈 젖 같네. 라고 이야기를 외치면서 그 큰 나무를 들어올리는 이 명화. 사단장의 나무. 상당히 나무. 저는 이게 오버랩이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작업들 그런 것들 있고 뭐 하여튼 뭐 이 정도면 뭐 제 작업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인이 해보신 거는 없나요, 혹시? 제가 한 거 중에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철책선 복구 작업. 어떻게 하셨길래 그 다리 혹시 그게 다리까지 경계력 안 좋아지죠? 보강공사라는 거 아닌가요? 혹시 경계력 보강공사라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사연이 있는 게 이걸 이야기하려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전방에 철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철수해서 소대가 바뀌었어요. 아, 이게 중대를 다른 중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럼 철수휴가 못 받고 또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전방 지원 소대를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또 민통선 아닙니다. 철수했는데. 철수했는데 철수휴가 못 가고 바로 가라는 거지. 뭐 힘 있나 가야지. 쏘이가 뭐 안 와. 그래 갔어. 가서 이제 또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태풍 매미가 그때 와가지고 그냥 강원도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네. 뭐야, 하필 매미 왔을 때네. 예, 네,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렸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22사단 철책선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아,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철책선이 싹 쓸고 넘어가가지고 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이 철책선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장장 몇 킬로 구간이. 몇 킬로가, 산악이 몇 킬로일 거네. 네, 그러니까 산 쪽이죠. 그러니까 해안 쪽이면 좀 하급하기 수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맡고 있는 게 제일 험난한, 그 연대에서 제일 험난한 지역이 우리 중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들어가려면 또 거기를 고쳐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쪽은 경계를 해야 되니까 작업을 못 한다 그러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올라갈 때쯤 됐을 땐 중위를 달았어요. 이제 쏘이두리가 이제 온 거지. 후배들이. 새까만 후배들이. 새까맣지는 않는데, 하여튼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중대장은 더 몰라. 문제는 중대장은 참고로 보병 출신이 아니었거든 원래가.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기어 올라가래요. 꼭 올라갔어요. 나는 이제 작업 소요 현황을 보지. 보고 소요 자재집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그걸 하고 어디서 샀냐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간부니까 병사 숙소에 막사에 같이 자라 너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이 병사들이 치사장에서 잤거든요. 아유. 치사장에서? 물 꿉꿉하게 젖어있는데 비닐 그거 아시죠? 소풍 갈 때 쓰는 그거 예. 돗자리 그렇죠. 그 방수되는 거 예. 그걸 제가 사다가 올라가가지고 그걸 사다가 그것도? 네, 돈이 안 나오니까 사다가 애들하고 이 깔아주고 보니까 나 혼자 들어가면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같이 자자. 그래서 같이 잤어요. 근데 우리 중대장이 마침 올라온 거예요. 중대장은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어. 저 밑에 따로 혼자 있었던 거야.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까 그 조대위 평전에 그 동일 조대위. 예. 그 사람이구나. 예. 이 장판이 올라와서
떡하니 가서 한 게 뭐냐면, 어이, 소대장 나가. 내가 싸게. 그 있는 소초장을 쫓아내 그렇게 자기 작업하겠다라는 거야. 뭐야. 이제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쪽 중대장님이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중대장님 되게 현명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를 그분한테 받았습니다. 왜냐면 배속되면 그쪽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대장님하고 원래 계획 보고 드리고 우리 중대장한테도 계획 보고 해야 되니까 계획 보고 하고 그래서 소유자재를 직접 드럼통을 댈 때 제가 직접 그걸 깔고 제가 힘드는 걸 일단 먼저 했어요. 왜냐면 지뢰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뢰 안전 확보 작업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대장이 안 나가면 누가 따라 나와? 안 나오지. 목숨 걸고 한 거네 거의. 그러니까 제가 나가니까 우리 분대장 애들이 괜찮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소대장이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뢰 안전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그 박는 장소까지 갔어요. 일단 땀이 비비직 나요. 일단은 날씨도 날씨였지만 위험하니까 지뢰가 나올지 모르니까. 솔직히 그때 웃겼던 사건이 그 후레쉬 뒷다까리 사건. 그것도 뭐랍니까? 후레쉬가 뒷뚜껑이 건전지 넣는 부분이 뒤집어서 이렇게 딱 꽂혀져 있으면. 기억자 플래시 말씀이죠? 네, 기억자 플래시. 그게 뭐 같이 보이는 줄 아세요? 진흙하고 섞여져 있으면? 발목지뢰죠. 그치. M14 발목지뢰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분대장이 그걸 봤어. 중대님, 소대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 M14 샀습니다. 그래. 야, 다 물러서. 아무도 겁나니까. 나갈 테니 뒤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일단 중대장한테 무전기를 잡고 보고를 합니다. 내가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중대장이 뭐 EOD가 올 때까지 뭐 폭발물 대책관이 갈 때까지 손대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일단은 애들을 빼고 나 혼자서 그 주변에 경시를 하고 있었어요. 접근 금지를. 열심히 했죠.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폭발물 처리반이 왔어요. 왔고 이렇게 와고 먼저 온 거야. 중대장보다 훨씬 더. 중대장 더 가까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소대장님 잘하셨습니다. 위험할지 모르니까 처리 잘했다고. 근데 이거는 다행히 후레쉬 뒷뚜껑이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중대장이 올라온 거야. 네. 그래서 사후 정리를 봤는데 우리 중대장 어떻게 나타날게?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5,000원짜리 보면 이황 선생님 그 갓 중에 이렇게 이중으로 된 거 있죠. 그 율곡 2죠. 이 선생님, 몰라 하여튼 간에. 22사다니까 2네. 예, 그렇죠. 하여튼 이 선생님 이거 탄건 2개 붙어 있는 거. 정자관이라고 합니다. 정자관입니까? 예. 아이 세상에 방탈림에서 세이베엇을 끼워가지고 하이바 2장을 끼고 왔네? 지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중대에 방탄복이 4장 나왔는데 방탄복을 2개를 끼워 입고 왔어. 그 멀찌감치 뒤에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모습이 안 보여서 제스처가 전달이 안 되는데 물론 요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EOD하고 한참 전에 아이고 오시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폭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대장이 멍청해가지고 저런 걸 멍청해가지고 공교롭게 해드렸습니다. 잘한 건 지 탓이고 못하면은 부하 탓이고. 그래서 그분이 키가 작아요. 그 만화 중에 램프의 압둘라 아시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 시간 탐험대에 나오는 게. 도도도도도도 그 짧은 말로 막 뛰어들면 날라차기를 포가더라고. 물론 안 땄지 나한테. 안 땄다는 게 앞장이죠. 푹 가라앉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하시는데 수평도 못 맞추시고 이게 왜냐면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지주대가.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그 댐만 바로 꽂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네. 네, 그래서 높이가 각이 몇 도고 이걸 맞춰야 됩니다. 이걸 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시간 내에 이것만 하고 내려가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대장한테 가장 빨리 끝낸 중대장으로서 인정받고 싶다. 꼭 누구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철칙선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이 나게요? 북한 애들. 아니 확 넘어가 확 제 새끼 군 생활을 그냥 빨간 줄 확 끄게 만들어 볼까 이씨. 진짜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날 정도로 위험한 충동이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군대 내에서 간부들이 자기 작업 제대로 안 하고 통제 못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부리면 심지어는 정신무장이 돼 있는 장교들도 획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장교가 획도할 수 있는데 우리 병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훅 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완전히. 지금도 그렇게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22사단 지역이 22사단장이 항상 그런 작업 소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병장 사건도 어떻게 보면 누적된 피해인 거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이제 작업 사건이 있었죠. 제가 했던 작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가장 임팩트 큰 사건이었네.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저도 예비군 훈련 갈 때 교관이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아, 여기 있는 시설물들은 다 비전문 인력이 만든 거다. 계단 턱 높이 같은 것도 다 대충 지은 거라. 이 예비군 선배님들이 이미 민간인화된 몸으로 다니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 다치게 조심하십시오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군대 작업에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이 떠올라요. 비전문화된 거. 아, 그렇죠. 예. 말씀하시다 보는데 진짜 제가 항상 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5마일 철책선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 아, 저도 진짜 신기해요. 네. 그리고 예전에 가다 보면 이게 사적 운영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이런 거. 지휘관의 취미는 곧 나의 신성한 취미가 될 수 있다. 난 축구를 안 좋아하는데, 난 농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축구밖에 몰라. 그럼 저는 사카야.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엄청나게 정적이셔서 등산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전부 등산을 해야 돼요. 전부 산 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대의명분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어서라는 이야기는 죽었다 깨도 안 해. 뭐다? 사랑스러운 부하들의 여가 활동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말을 신성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등산을 가야 합니다. 명분은 좋네. 그냥 등산을 간다. 등산을 가면 부하들 뭐 하게? 놀게 둘 것 같진 않은데 아무리 봐도. 당연히 놀기는 안 두겠죠. 자기들은 신선노름 하겠지. 신선노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따까리. 그렇지. 파초선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파초선도 필요하고, 그잖아요. 한 잔 또 따라줘야 되고. 그렇지. 무릉도원이라는 술도 챙겨야 되고. 주지육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제일 짬한 데는 이제 따까리는 항상 군장을 메고 올라갑니다. 등산을 가는데 군장을 왜 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장 맨다는 게 군장을 메요. 네, 그렇죠. 그거 보면 그 안에 이제 베레 개 다 나와요. 그렇죠. 일단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이. 오이가 가득 들어가. 오이. 무거워, 일단. 가수 문모 씨처럼. 오이가 들어가. 그 다음에 술이 들어가. 이것 또한 무거워. 물인데, 그럼. 그리고 수건을 또 높으신 양반들 대수만큼 또 챙겨가야 돼. 또짜리 챙겨야 되지. 하여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당하는 거죠. 취미 생활 같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만 놔두는 게 없는 겁니다. 일단 사측 제재를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부터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보니까 많더만요. 보니까 가해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 네. 또 다른 거는 집을 고쳤다고요? 예.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우리 육덕님. 네. 집을 고친 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고, 저도 다른 거는 잘 들어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떤 장교 출신자가 보내온 겁니다. 네. 워낙 많은 장교들이 나 말고도 많구나.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소위가 얼마나 행산되는데요. 네. 자, 이분이 겪은 사례는 어떤 거냐면, 일단, 연대장이 부대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관사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연대장이 개를 키우는데, 네. 진돗개라고 불리는 잡견입니다. 정말 품종은. 진돗개라 쓰고 잡견으로 읽는다? 그렇죠. 네. 이 개가 예? 입맛이 떨어진대. 잡견이 떨어지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말이요. 아무거나. 야꼭 입맛이 떨어진다고 연대장이 그래가지고 예. 이 장교가 예. 부대 근처 갈비집 10곳을 돌아다니면서 개한테 줄 뼈다구를 예? 무려 100kg를 갖다가 가져와서 얻어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했느냐? 가공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가공했겠지. 개님이 드시기 편하게끔. 그렇죠. 사람이 먹을 것도 아니고 개님이 드실 걸. 위병소 뒤에서 우리 개님이 아주 먹기 좋게 가공을 해서 일일이 이걸 줬다고 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야 무슨 라이언 일병 부하긴 들어봐서 이거는 세이빙 잡견이네 완전히. 그렇죠. 똥개구하기죠 한마디로. 하여튼 하여튼 그런 내용 재밌고 또 뭐 없으세요? 이동훈 씨는 우리 점등님? 아까 그 지휘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어떤 사연을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닌데 이게 초급 장교부터 네. 이런 문제 쩌들어 있다는 그게 증언이 있어요. 97년도 전방 모사단에서 복무한 정모 씨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온 사연인데요. 네.
자, 이분은 그 전방에서 그 GOP 근무를 해보셨는데, 거기서는 거기 있는 소초장, 즉, 소대장한테 딸린 무전병한테는 그 개인 화기로 K1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왜?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그 무전기가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총이라도 가벼운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초장들, 그러니까 고작 그 소이나 중이 이런 그 초급 간부들이 항상 이 무전병의 K1을 자기가 뺏어서 쓰고, 무전병한테는 자기가 지급받은 K2를 준답니다. 미친! 뭐야, 네. 이거 진짜. 이거 그 완전 군장 행군만 해도 이 정도 무게 차이만 해도 체력 소모량이 확연히 달라진답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다가 또 이 소초장들이 또 어떤 걸 하냐면 완전 군장도 FM대로 안 싼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런 경우 한대요? 많죠. 뭐 그 맨날 저기 그 다른 물건 집어넣어서 각만 대충 잡고 그러고 또 예. 말통하고 고무장갑. 예, 흔히 말하는 그 가라 군장. 예, 그리고 그 자기 군장에 들어가야 할 물건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병사들한테 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병사들. 야, 너무했다. 나는 차로 보내줬는데 그래도. 아, 이런 자수했다. 자수하여 광명. 자수하면 몰매 맞자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떤 그 고급 장교만의 그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초급 장교 때부터 이게 그 누적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초급장교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또 제 사례를 또 양심 고백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게 소대를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그 갔는데 중간에 제 빤스가 사라져요. 자꾸. 그것도 왜 그런 걸까? 아니 저기 빨래 박스 이렇게 넣어놨는데 빤스가 하나 둘씩 사라지네. 훔쳐갔어요. 설마 누가? 네? 에이씨 뭐 훔쳐가요. 나도 그때 당시만 해도 군용 용감한 남자를 쓰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누가 훔쳐갈까? 주기도 했는데 그 다이아몬드 하나 그려놓고 문형철 거 이렇게 써놨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돌아보니까 한 3일인가 이틀 뒤에 보니까 이게 빤스가 곱게 접혀서 제 간물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보니까 제 통신병이 제 속옷을 빨았더라고요. 통신병이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차초지검을 물었습니다. 차초지검을 물어보니까 전임 소대장 때부터 소대장들이 그 속옷을 빨래를 맡겼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부소대장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부소대장이 윽박지르면서 야 해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거 하고 부사장 자기 마음 미안하니까 야 소대장 거는 왜 안 챙겨? 그래서 상호 공동의 공범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내 채취가 묻고 이게 나가는 게 남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난 싫다. 거기다 장교를 네, 난 이래서 싫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친구가 또 그렇게 됐던 게 보면 애가 너무 착했어요. 이런 순진한 친구들이 군대 가면 너무 당해. 문제인 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다 한다고 지 손해 보면서. 그렇죠. 많이 당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대장이 뭐 이렇게 좀 그 전에 소대장이 좀 야가가지고 뭐 좀 과자 몇 분 이렇게 주면서 그런 씨잘데기 없는 것들 많이 시켰나 봐요. 아, 지능적이네.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마디로. 네, 하여튼간 저기 간부들이 그런 게 참 나빠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딴 거 하라. 예를 들면 내가 뭐 급하게 나가야 돼가지고 작업 나갔다가 나도 작업을 하니까 전투가 더럽거나 할 때 그거나 예비 전투 하나 좀 강을 내주든가 그거는 부탁할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좀 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선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속옷까지 병사들한테 맡길 수 있을까? 이거 불과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 근래에 그렇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장교 중에 중인데 심지어는 중대장도 그런 애가 있었대요. 그 대대에 이제 군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가 순찰을 돌았답니다. 저기 강한 쪽이라서 뭐 강한이면 어느 부대인지는 뭐 몇 개가 압축되죠. 대강 나옵니다. 네. 수도권에. 네. 그래 갔는데 총기 검사를 했는데 중대장이 자신 있게 자기 총기를 꺼내겠대요. 우리 총기는 제가 뭐 확실하게 땄기 때문에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총기를 딱 잡아가지고 거꾸로 흔들었는데 총기가 피눈물을 흘리네. 총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네. 뭘까요? 피눈물을. 녹 설마? 녹. 와 이거 이런. 지가 닦았다는데. 그래서 단지 그 대대 군수장교가 한 건 WD 한번 살짝 뿌려봤을 뿐인데 WD에서 녹물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뭔가 차초지정을 물어보니 애들한테 총기를 맡긴 거야. 안 닦고. 본인이 안 닦았다 결국. 중대장이 소대장 확인을 해야 되고 소대장이 병사들을 확인해야 될 놈들이
자기 총기를 그렇게 애들 보고 닦으라고 맡겨놓고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진짜. 병사를 사병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런 작태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대 장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 보고는 했냐? 그러니까 보고하면 여럿 난리 난다. 난리 나죠. 그래서 내 손에서 복로 앞에서 닦는 걸로 그냥 끝내고 경고장 주고 근거만 남기고 문제되면 다시 그걸 뒤밀어서 혼낼 거니까 그걸로 끝냈다. 원래대로 하면 영혼까지 탈탈 털려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한 놈만 그랬으면 걔를 보고를 했을 건데 한두 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이구야. 총기 상태가 그렇다라는 게. 그래갖고 무슨 전쟁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 애들한테 시키는 거야. 심지어는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이건 작업하고 다른데요. 장교들의 생명은 뭡니까? 작전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을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짤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죠. 사실. 뭐 머리가 좋다기보다 성실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성실해야 뭐 되죠. 약간 뭐 센스나 그런 감각이 있어요.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투명지 아시죠? 지도 위에 네. 투명지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를. 네. 이 제보해 신 그 간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 때리는데 이랬답니다. 그 다른 중대가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중대께 미리 나올 거고 그 나온 부분에 있는데 그걸 네가 따라. 그래서 소대장하고 대대 작전 개원 둘이서 중대 전술을 만들었다는. 중대장은 와. 관여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참이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된 부분에까지 우리 군이 상당히 사병화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드러나진 않는데 점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현상들이 왜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자존감이 있어서 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예요. 의외로. 왜냐하면 차별에 순응하는 젊은이들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 KTX 승무원들 옛날 노조 문제 이런 것들 말이 많았잖아요. 얼마 전에 판결도 나왔죠. 예, 저희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3명 다 참고로 97학번들입니다. 마지막 그 학생운동이 거의 마지막 말년으로 그렇죠. 무너지고 IMF가 오는 바람에 학생운동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 그런 세대들인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어떤 그 반항의식이라든가 사회의식이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저 사람들이 잘났으면 정식 노조가 될 텐데 우리는 토익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쟤들 그거 안 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고. 차별을 인정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차별을 인정하는 세대가 되니까 군에 가서도 자기 스스로 차별을 들어버리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해버리는 이런 스타일이 돼보다 보니 그런 어떤 군의 어떤 문제점들 이거를 그대로 수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보면 윤일병 사건도 따지고 보면 그 이병장이 윤일병한테 개가 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윤일병은 그 개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게 사관 후보생이에요. 이 친구는 또 만난 친구는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한 명 만났는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 친구 사관 후보생인데 정확하게는 군사 학생이에요. 아직 학사 단계도 ROTC도 안 넘어간. 예. 자기는 재학 중인 학생이구나. 군 인사법을 설명해서 준사관에 해당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명백히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강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쪽지로 주고받고 대화를 했답니다. 부사관이라는 양반하고. 근데 자기가 뭔가 질문했는데 글쎄요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말을 제대로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준사관에 해당되는 나에 대한 상급자 면접 모독이다. 어이구야. 허허허. 그래서 저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캡처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대답하기도 좀 그렇고 아직 학생이고 하니까 조심한 거고 이 친구는 그걸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문제시 삼으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친구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만큼 학생들 자체가 자존감이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사적 제재를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계층의 차별을 또 해버리는 거죠. 억압의 전이군요. 예. 네.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귀찮고 뭐 옛날에 이렇게 까라 문화였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은 오히려 그 까라 문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기들도 차별을 해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생기는 구타가 옥행이들의 양상도 그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 군 생활에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윗선님들이 뭐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병을 이야기하는, 전 병은 잘 모르긴 한데 병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상병이 병장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일병들이 상병한테 혼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일병들이 이제 이병들한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병들도 아는 거죠. 연대 책임이든 뭐라 하더라도 선임들 또 위에 깨지시고 왔구나. 이런 흐름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특정 계층을 집단적으로 갈궈버리는 그런 형태. 차별적인 대우.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높고 안 높고를 떠나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페이가 없다. 나눠줄 파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집중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갈굼에서 이제 좀 그런 특정 인물을 괴롭히기 양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사병이라는 주제에서 잠시 병영문화 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양상이 바뀌었긴 하지만은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쪽으로 지금 변경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고치려고 그러면은 초급 간부가 건전해야 되고 초급 간부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위에 중간 계층 그리고 위에 고급 간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솔직히 보면요.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대로 이런 사병화의 의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현실 인식도 잘 못하고 있죠 또. 그렇죠.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이야기지만 여군 하사 성추행 때 예. 여군 아가씨라는 발언이라든가 하사 아가씨. 뭐 하사 아니면은 아가씨. 또 그거죠. 왜 뭐 거절하지 않냐. 네, 뭐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군 내 구조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제에서는 이런 좀 메시지들도 솔직히 저희가 앞에는 살짝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쭉 갔는데 실제 이면에는 되게 무거운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또 좀 무거워졌는데 공기 좀 바꾸죠. 예. 예. 다시 또 가볍고 신나는 재미난 군대 이야기로. 예. 자, 우리 일화가 아까 사적 제재 뭐 자금 이야기 나왔고 자금 이야기 뭐 일화들 나왔고 뭐 사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 말고 또 사적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람 괴롭히는 것까지라고 보긴 좀 힘든데 네. 좀 웃기는 작업 얘기 약간 소개를 할게요. 네. 네. 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신 그 광모 씨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간부 식당 탁자가 네. 그 짬통 있잖아요. 그 잔반 버리는 통. 네. 이거랑 가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탁자에서 밥 먹는 간부들이 그 냄새 나고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 탁자를 옮기라고 그 우리 제보자한테 시켰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얘기가 가면서 그 관리관 화사한테 그러면 그 탁자를 아예 옮기지 말고 그 식당 밖으로 빼내자, 없애자. 그래서 이 제보자하고 후임 둘이서 그 몇십 미터까지 떨어진 창고까지 그 힘들게 옮겼대요, 이 탁자를. 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맞습니다. 그 관리관이. 이건 원칙이 있어요. 힘들게 옮기면 다시 제자리. 그렇죠. 군대 이야기는 항상 원칙이 있어. 기승전 원위치. 그렇죠. 예, 왜 그거를 원위치하라고 했을까요? 혹시 짐작하신 거 있습니까? 딱 보이네. 간부의 시각에 봤을 때. 윗분이 싫어하신다. 정답. 비슷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식당에서 그 탁자 하나 옮기는 데는 그 지원단장 대령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이쿠야. 예. 그래서 다시 그 무거운 탁자를 원위치 시키고 처음에 그 짬통 옆에서 밥 먹기 싫다던 간부들의 원성도 싸그리 무시가 됐대요. 이게 근데 전투 물자도 아니고 전투 지원 물자도 아니고 교보제도 아닌데. 네. 단장이 허락을 직접 받아야 된다. 예. 단장님 전지전능하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네. 뭔가 그 심하게 문제 있죠, 이거. 진짜. 그렇죠. 이게 간부식당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그 우리들 간부식당 관련된 소재를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또 있으세요. 이분은 병이신데 간부식당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간부식당 자체는 비편제입니다. 그렇죠. 그 군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BOQ가 있으니까 미용 간부들을 위해서 밥을 병식을 이렇게 날라다 준대요. 거기서 먹게끔 병사들하고 같이 먹으면 서로가 불편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병력이 2명이 오는데 그중에 1명만 조리병이고 1명은 조리병이 아닌 친구가 와요. 그 친구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정리만 하고 가벼워진 걸 가지고 조리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이 간부 식당에 식기들이 간부들이 지 식기를 안 닦잖아요. 안 닦죠. 안 닦죠.
근데 혼자서 그 간부 식당에 있는 약 20명의 식기와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좀 좋은 사례인데 중대장이 견출지를 하나를 뽑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비옥회에 주구하고 있는 간부들 이름을 다 붙였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그 우리 그 뭐야 이게 갑자기 까먹었어. 식판? 네, 식판. 그 식판에다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그래놓고 앞에다가 딱 써가지고 자기가 일단 먼저 선거지를 했대요. 그 양반이 거기서 제일 왕고였대요. 그 대위 양반이. 그러니까 알찬 없이 밑에 부하들이 선배가 닦으니까 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다 닦고 선배 견줄지 보는 거야. 야, 오늘 너 대신해주면 죽어. 해주지 마. 해놓고 오늘 누가 안 닦았냐 이러면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부들이 스스로 식판을 닦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줘서 참 고마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재미난 게 이제 여군 폄하할 바르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한날 이 중대장이 폭발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원래 BOQ 식당은 이제 미용 간부들이 자기 부식비를 반납을 밥을 받아오는 겁니다. 자기 돈을 내고 먹는 거죠. 공으로 그렇죠. 먹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게 그 독신 간부 말고 기혼자들은 나가서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식비를 받는 대신에 그걸로 자기가 사 해먹는 건데 그러면 점심만 먹어야 돼요, 부대 영내에서 먹는 건?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그 제일 고참이신 작전 장교님이 여군이셨대요. 여군이셨는데 소령이셨는데 이분은 항상 밥을 삼식을 다 드시고 가셨대요. 영내에서. 영내에서. 그 돈도 안 내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중대장보다 짬밥이 높으니까 중대장 통장에 좀 껄끄럽나 봐요. 식판을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 던져놓고 가더래요. 그냥 자기 책 위에다 그대로. 어이구야? 중대장이 저 식판은 뭐냐 이렇게 됐나 봐. 한 날 지나가다가 순찰하다가. 그러니까 애가 좀 급히 이제 한급해진 거지. 지가 이제 그걸 놔둬놨으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전 장교님이 이렇게 놔두시고 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중대장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에 머리가 빡 돌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식판을 두고 대대장실에 들어갔대. 야,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폭탄 발사. 대대장 테이블 위에다가 딱 놓으면서 대장님, 저 식당 관리 안 합니다. 내 대인 안 알고 이딴 짓 해야 되냐고. 그게 뭔 이야기냐.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병사들이 안 돼가지고 식판 관리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 BOQ에 있는 제일 선임으로서. 근데 밖에서 먹어야 될 양반이 여군 선배님이 후배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가 먹은 식판을 갖다 그대로 퇴근에 던져놓고 가는데 이래가 BOQ 어째 살겠냐고. 우리 먹을 것도 작은데 짐거리까지 만들어놓고 가느냐. 선배가 뭐 이런 선배가 다 있냐. 그래서 그날 대대장이 되게 웃겨. 식판을 들고 고스란히 작전가를 갔대. 그래서 작전가 되게 올려놓으면서 야 누구누구 대위가 네 식판 때문에 날 찾아오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소령하고 대위가 싸웠대. 그 대대장이 작전 장교가 막 이제 뭐라 하니까 아이씨 네가 무슨 대위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에이씨 그럼 나 대위 안 할랍니다. 계급장을 뜯어버렸대요. 어이구야. 야.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순간 엄청난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걸 느꼈다는 그런 사연이 저한테 하나 들어왔거든요. 벨루메이지 나 있었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병들을 생각하는 게 싸게 잉여로 버려먹는 그 진짜 사병이라는 게 이런 데서 또 한번 드러납니다. 간부식당 참 그립네요. 가보고 싶다 한번. 또 뭐 다른 내용 없으세요? 그거 외에도 또 이거 완전 그 군대 관련 개그로 써먹을 만한 제보도 몇 건 더 들어왔습니다. 네, 뭡니까? 예. 이분은 그 육군 현역으로 대충 그 20세기 말 98년이나 99년쯤 입대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저녁 바로 전날에 네. 대대장 관사의 보일러를 고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하루 전날? 예. 저녁 전날에? 예. 숨어 있어서 뭐 한 날에? 예. 뭐 그 보일러가 뭐 이거 틀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네가 고쳐봐라 해서 가봤는데.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철저히 점검한 결과 보일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아,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온도가 안 나왔을까요? 원하는 온도가.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 설정을 낮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딩동댕. 당번병님께서 이 보일러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니, 보일러 온도를 어떻게 설정을 했다는 거? 올리는 거는 이거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자세히는 말씀 안 해주셔서. 그래서 본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냥 공구주머니 들고 네모반으로 빽하고 당번병님은 당연히 깨지고 영혼까지 아주 훈훈하게 잘 끝났어요. 털렸겠네. 아니, 요 부분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는. 예. 뭐냐면, 이 높은 양반들이 지손으로 뭐 해본 적이 없어. 정답. 예. 그러니까, 보일러 레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추운데 보일러 안 올라간다,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당번병은 당연히 대대장이 그거 알아서 누르실 거라 생각한 거고, 근데 대대장은 그런 것도 알아서 밑에 다 해줄 거라 생각한 거고, 그러니 결국은 당연히 이게 미스테리의 미제의 사건인 거고 보일러는 정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 않냐. 그렇죠. 이게 실제로 제대하고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저희 편집장님이 이야기하신 사례인데 김정도 편집장님이 네. 우리나라 장군들하고 연관급 고위 장교들 할 줄 아는 게 없다 나오면. 진짜요? 뭐 듣기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게 모 장군님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마주쳤답니다. 네. 근데 물론 전역을 하셨어요. 전역한 지 한 달인가 두 달째도 채 안 됐을 시기래요. 말씀하시면 다 알만한 장군님입니다. 유명한 분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편장님 그러셨대요. 아유, 장군님, 이거 웬일이시냐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고속버스를 몇십 년간 안 타보셨대요. 아, 이런. 예. 좀 심한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일례인데, 제대하신 분들이에요. 제대하신 분들인데 그 국방부 부근에 밥 먹다 보면 종종 보는데 군인 양반들 장군이야 보니까 앉아있는데 김치하고 깍두기 하나도 없어. 근데 맹 그 설렁탕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제 대학 후배 여자애가 뭐라 그랬냐면 깍두기 시켜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고개를 예. 그래서 깍두기를 막 먹더래. 아, 이런 다들 가져다 주는 거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되셨구만요. 그래 또 하나는 또 다른 건데 이것도 이거 제가 직접 본 건데 이제 보니까 두 분이 군인이야. 전역한 분인데 한 분은 조금 보잘하셨던 분이고 한 분 더 높은 분인데 감기가 걸려 쌍화탕을 사셨나 봐. 그러니까 점원이 이거 어떻게 데워 먹냐 그러니까 렌즈에 데워 두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렌즈에 데웠나 봐. 데웠는데 렌즈가 터져버렸어요. 아, 너무 많이 되었구나. 아니야.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미스를 했어요. 캡은 쇠잖아. 아, 그렇죠. 뚜껑 아니고 그대로 넣은 거야. 그 데우다가 뻥 터져버렸어. 그래서 점원한테 막 따진 거야, 장군이. 네. 그 높으신 양반이. 그러니까 옆에 모자던 분이 그 양반도 제대로 했나 봐. 아이고, 장군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센데, 이게 터지지 안 터지냐고. 이걸 빼고 하셔야지, 어떻게 점원을 나무라느냐. 해서 뒤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나가신 걸 봤는데, 이만큼 남들한테 시키는 것만 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군대가 도대체 뭘 싸우고 뭘 하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사람 구성원에 대한 소중함은 과연 있는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주제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자, 다른 분, 각자 조금씩 짧게,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시간 때마다 라면 끓여오라 그러는 중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등병 초코파이 훔쳐먹는 중대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문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장군들 전역하면요. 지하철로 자기 집 찾아갈 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집에 전화도 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좀. 네. 그렇죠. 이동훈 씨 마지막으로 한 번. 예, 여태까지 사례들을 쭉 듣다 보니까는 옛날에 인터뷰했던 어떤 만화가 분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분도 병으로 전역을 마치셨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 나는 군대 가서 왠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들을 지키러 군대에 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이유가 뭔지는 아마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셨으리라 믿어요. 군대에 갔던 사람들이 특히 병으로 갔던 분들이 진짜 높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복무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9회 예고를 좀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9회는 우리 참 맛도 좋고 몸에 안 좋은 밀리터리 푸드, 패스트푸드보다 더 위험하다는 밀리터리 푸드, 밀리터리 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투 식량 그리고 본인만의 짬밥 레시피 다양한 내용들 게시판에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